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았습니다. 미디어의 주간 브리핑입니다. 아이폰 5의 국내 출시일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오는 11월 1일 국내 출시를 하고요. 이달 25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과 KT가 동시에 출시를 하고 출고가는 81만 4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이폰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될지, 만약에 아이폰 5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에 그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통사의 보조금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신규 개통자의 발길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대리점에서는 지난달 최대 80만 원이었던 보조금이 지금은 3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실제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에 한 15만 명 정도의 그 신규 가입자가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1만 명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서 보조금 과잉으로 판단이 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17만 원 갤럭시 S3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6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7명 중에 1명이 사용하는 셈인데요. 국내에는 그보다 더합니다.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최근에 그 시장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스마트폰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내놨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 용도는 SNS가 68.1%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66.9%가 이메일 확인과 개인 업무 용도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과 독서, 동영상 순으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SNS를 주로 사용하는 활용층은 10대와 20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그 스타크래프트2 대회 예선전에서 그 스타테일 소속의 이승현 선수가 게임 중에 갑자기 셧다운제 얘기를 하면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곧바로 그 부모 이름으로 그 예전에 등록했던 아이디로 다시 접속을 해서 게임을 치르긴 했는데요. 이기고 있던 게임이었는데 3세트를 연달아 내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갑자기 왜 나가냐, 게임을 왜 국가가 막나, 한국이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셧다운제는 그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셧다운제가 뭐냐고 묻는 외국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애플이 오는 23일에 보여줄 것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서 이벤트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북스, 그리고 13인치 레티나 맥북 프로, 아이맥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게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7.85인치에다가 라이트닝 커넥터를 달고 와이파이 3G, LTE 등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그 외신에 의하면 아이패드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323달러부터 841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까지 뛰어든 그 7인치 태블릿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점 더 재미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에 애플은 그 홈페이지에 지역 검색과 방향, 음식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 한국어 시리에 제공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시리는 그 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식당과 주유소 등의 위치를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시리한테 배고파라고 얘기를 하면요, 주변의 음식점들을 찾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센티먼트가 그 발표한 2012년 3분기 세계 브랜드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이 애플과 구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애플이 2위, 그리고 구글이 3위를 차지했고요. 삼성전자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드디어 1위를 차지한 것도 놀랍지만요, 애플이 구글을 제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PC 시장이 확실히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 그리고 MS 등이 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텔은 135억 달러로 그 월가 전문가 예상보다는 다소 좋게 나오긴 했지만요.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5%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AMD의 경우는요, 매출이 12억 7천만 달러고 손실이 1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계속되는 부진으로 인해서 그 전체 인력의 15%를 감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MS도 매출 160억 달러를 달성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인한 PC 시장의 감축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선이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새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 사이트와 그 소셜 분석 서비스가 대선 특집 페이지를 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화제가 되는 이슈나 그 지지율 그리고 SNS 이슈 등을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소셜 분석 업체들의 경쟁이 아주 눈에 띕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그 참담한 결과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개선된 분석 기술과 다양한 사용자층으로 인해서 좀 더 확실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